자, 그 다음으로 설명드릴 내용은 멀티 디멘셔널 어레이입니다. 자, 지금까지는 어레이를 이런 식으로 선언했습니다. 자, 어레이 이름 쓰고 블라켓으로 크기를 씁니다. 근데 여기에 크기를 하나를 줬죠. 하나를 주면은 이와 같이 1차원적으로 나열된 그런 어레이가 만들어집니다. 자, 그런데 C 언어에서는요, 멀티 디멘전 어레이가 가능합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자, 어레이 2D 해놓고 여기에 블라켓을 두 개를 썼습니다. 그리고 사이즈를 두 개를 넣었습니다. 이렇게 넣으면 변수가 세로로 5개, 그리고 가로로 4개가 있는 이와 같은 평면과 같은 구조가 만들어집니다. 이렇게 블라켓이 하나가 있으면 1차원 어레이가 되고요. 이렇게 블라켓이 두 개가 있으면 평면 형태를 갖는 2차원 어레이가 되는 것입니다. 블라켓을 두 번 쓰면 된다. 이 부분 그냥 기억해 주시면 되죠. 근데 제가 여기 한 가지 꼭 기억해 주셨으면 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거는 이 사이즈의 크기입니다. 자, 5, 4 이렇게 썼으면 5하고 4가 이제 어떤 게 가로고 어떤 게 세로일까요? 어떤 게 컬럼의 개수고 어떤 게 로의 개수일까요? 이 부분 굉장히 중요한데요. 왜냐면 2차원 어레이를 쓰실 때요. 이 두 개의 사이즈가 어디가 가로고 어디가 세로인지를 헷갈리기 시작하면요. 버그가 이제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2차원 이상의 어레이를 쓰실 때에는 어떤 그 몇 번째 숫자가 가로고 몇 번째 숫자인지를 꼭 기억하셔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컨벤션은 앞에 있는 부분이 세로고요. 두 번째 있는 부분이 가로입니다. 예를 들면 5,4는 그 세로가 5가 되고요. 가로가 4개인 2차원 어레이가 되는 것이죠. 인덱스를 쓸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첫 번째 인덱스는 세로를 나타내고요. 세로 인덱스의 레인지는 0에서부터 4까지가 됩니다. 가로 인덱스의 레인지는 0에서부터 3이 되겠죠. 다음과 같이 0에서부터 3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2차원 어레이를 제가 소개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앞에 숫자가 세로고 뒤에 숫자가 가로라는 걸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3차원 인덱스, 3차원 어레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3차원 어레이는 블라켓을 3개를 쓰면 됩니다. 그리고 3개의 사이즈를 지정을 해주면 되는 거죠. 근데 이 경우에 여기서도 각 숫자가 뭘 말하는지를 꼭 기억해 주셔야 되는데요. 맨 뒤에 있는 것이 가로를 말합니다. 컬럼수. 그 앞에 있는 것이 로를 말합니다. 세로. 그리고 맨 앞에 나오는 이 숫자는 평면의 개수를 말합니다. 이게 하나, 둘, 세 개 이렇게 되니까 평면이 3이라는 숫자가 사용이 된 거죠. 이 부분도 순서 헷갈리지 않도록 반드시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어레이의 인덱스 쓰는 방법을 설명드릴 텐데요. 인덱스는 이렇게 쓰면 됩니다. 자, 어레이 이름을 쓰시고 꺽쇠, 이 블라켓을 쓰시고 인덱스를 하나씩 하나씩 넣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는 마찬가지로 2차원 어레이의 경우는 앞이 세로 인덱스, 로우 인덱스고요. 두 번째 게 컬럼 인덱스, 가로 인덱스가 됩니다. 3차원 어레이의 경우는 앞에 있는 게 플레인이 되고요. 두 번째가 로우, 세 번째가 컬럼이 됩니다. 자, 여기서 제가 또 한 가지 또 그 고급 개념을 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3차원 어레이가 소개가 됐죠. 플레인이 3개 있고, 로가 5개, 컬럼이 4개인 3차원 어레이입니다. 자, 이걸 보시면 3은 이 플레인의 개수, 5는 로의 개수, 그 4는 컬럼의 개수를 말합니다. 컬럼이 하나, 둘, 셋, 4개죠. 그런데 이런 법칙이 있습니다. 3차원 어레이는 2차원 어레이의 어레이다. 이런 법칙이 있습니다. 이걸 보시면요. 3차원 어레이의 정체는 자, 여기 플레인이 하나가 있고요. 플레인이 2개가 있고 또 플레인이 3개가 있죠. 이렇게 3개의 플레인으로 이루어진 어레이의 어레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플레인이 어레이니까 플레인이 2차원 어레이니까 2차원 어레이의 어레이는 3차원 어레이가 되는 것입니다. 자, 이 2차원 어레이의 정체를 볼까요? 이 2차원 어레이의 정체는요. 1차원 어레이의 어레이입니다. 그러니까 이 플레인 하나를 보시면 이 길이 4짜리 어레이가 5개가 있죠. 그래서 이 어레이 하나하나가 다 그
그러니까 이 어레이 하나하나가 엘리먼트의 역할을 하는 그러한 어레이가 2차원 어레이의 정체라는 것입니다. 이런 원칙을 꼭 기억해 주십시오. D 디멘전 어레이는 D-1 디멘전 어레이의 어레이다. 이렇게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 부분을 좀 확인하기 위해서는요, 다음과 같은 소스 코드를 한번 실행시켜 보시기 바랍니다. 이 코드를 잠깐 보시면은, 어, 그, 가로가 4고, 세로가 5인 2차원 어레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 A의 값을 출력하면 어떻게 될까요? 어레이 전체에 어드레스가 나오겠죠. 자, 그 다음, 두 번째 루프가 재밌는 루프인데요. 자, Y를 0에서부터 로우까지 증가시키는데, 이 부분에 보시면은요, AY라는 익스프레션을 출력합니다. 자, AY가 뭘까요? 이거 되게 재밌는 익스프레션입니다. 왜냐하면 자, A는 2차원 어레이죠. 그래서 보통은 우리가 인덱스를 두 개를 줍니다. 그러니까 Y하고 X 두 개를 줘야 되는데 여기에는 어레이 인덱스를 Y 하나만 준 거죠. 이건 무슨 뜻이냐면 2차원 그 어레이지만 인덱스를 하나를 준 거는요. Y번째 로를 말한다는 것입니다. Y번째 로의 어드레스가 바로 요 AY의 그 정체가 됩니다. 그래서 이 2차원 어레이는요. 길이가 4짜리 1차원 어레이가 5개가 있는 거고요. AY라고 했을 때는 그 5개의 길이 4짜리 어레이 중에서 Y번째의 어레이를 말합니다. 자, 제가 여기서 잠깐 그림을 그려보도록 하죠. 자, 저 A의 정체는 이렇게 길이 4개짜리 어레이가 5개가 있고요. 이렇게 4개, 3개, 4개, 5개. 네. 이렇게 그 5개의 길이 4개짜리의 어레이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Y의 값은 여기가 0, 1, 2, 3, 4까지 가능한 거죠. 자, AY의 의미는 Y번째의, Y가 뭐 예를 들어서 뭐 2라고 하죠. Y가 2라면 Y번째의 어레이니까 지금 제가 가리키고 있는 이 어레이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어레이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Y가 2인 경우는 이 어레이 전체를 의미하는 바가 A의 블라켓 Y가 된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물론 인덱스를 두 개를 주시면 다음과 같이 A, Y 그리고 X 이렇게 되는 거죠. 이걸 출력해 보면은 또 그 각 엘리먼트를 액세스할 수 있고요. 앰퍼샌드를 붙이면은 그 엘리먼트의 어드레스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프로그램을 실행시키면 물론 이제 어드레스이기 때문에 그 환경에 따라서 다른 결과가 나옵니다. 한 가지 예를 들면은 이렇게 결과가 나오는 거죠. 이건 제 컴퓨터에서 실행시킨 결과입니다. 자, A의 값이 EEFF alphabet EE 0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이 의미는요. 이 어레이 전체의 스타팅 어드레스가 요 숫자라는 뜻입니다. EEFFEE라는 뜻입니다. 자, 그럼 A0의 어드레스는 뭐가 될까요? A0는 이 줄이죠. 이 줄의 어드레스입니다. 그러면 뭐 첫 번째 같은 경우는 똑같죠. 사실 얘하고 얘하고는 똑같은 값이 나옵니다. 그리고 A1은 무슨 값이 나올까요? A1이 이렇게 나오는데요. 이 부분을 잠깐 봐주십시오. 요 타입이 인테저고요. 인테저는 4바이트를 차지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4바이트짜리가 4개가 있으면 16이죠. 그래서 이 어레이 하나는 크기가 16짜리, 16바이트짜리의 그 어레이입니다. 그러면 A0하고 A1의 차이가 어떻게 될까요? 네, 앞부분은 다 똑같고요. 뒷자리가 E0에서 F0로 바뀌었습니다. 네, E0하고 F0, 그러니까 결국 이제 두 번째 자릿수가 2에서 F로 1이 늘어난 거죠. 이 자리는 사실 16진수이기 때문에 이 숫자하고 이 숫자의 차이가 16이 됩니다. 자, 왜 그럴까요? 여기면은 4, 6, 8, 죄송합니다. 여기가 0, 4, 8, 12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는 16이 되는데 16이 되면은 16진수에서는 자리 올림이 하나 발생합니다. 그래서 E02, F02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자, 이렇게 A2가 되면 여기서도 F가 이제 하나가 증가하죠. 그래서 이 F가 F0으로 바뀌게 된 거고요. A3는 거기다 이제 계속 16의 자리가 계속 1씩 증가합니다. 이 내부로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자, A00이면 이 위치가 되죠. 그럼 이 위치는 전체 시작 어드레스와도 같고요. 그리고 첫 번째 어레이의 시작 어드레스와도 같습니다. 그래서 22F220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리고 이 두 번째 이 컬럼의 인덱스가 증가하면은 여기서 이쪽으로 증가하게 되고요. 증가할 때마다 4씩 더해집니다. 그래서 0, 4, 8, 12, 12는 16진수로 C로 나타나게 됩니다. 이런 관계를 갖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2차원 어레이의 구조를 정확하게 이해하시기 원하시면은 이 앞 슬라이드에서 보여드린 그 소스 코드와 지금 제가 여기서 보여드린 이 어드레스의 값들을 하나하나 매칭시켜 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지금 너무 헷갈린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일단은 건너뛰셔도 좋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그 문법의 규칙만 기억하셔도 괜찮고요. 하지만 나중에 또 고급으로 들어가시려면 제가 설명드린 부분이 도움이 되기 때문에 가능하면 한번 자세히 반복해서 들어보시면서 체크해 보시기를 권장합니다. 자, 하이 디멘전 어레이의 이니셜라이제이션입니다. 자, 제가 아까 이런 말씀 드렸죠. 2차원 어레이는 1차원 어레이의 어레이고 3차원 어레이는 2차원 어레이의 어레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래서 2차원 어레이를 초기화할 때는요. 1차원 어레이를 이렇게 1차원 어레이를 이렇게 어레이 형태로 묶어서 만들면 됩니다. 그래서 2차원 어레이의 그 이니셜라이저는 1차원 어레이를 하나, 둘, 세 개, 네, 여기 세 개죠. 세 개를 이렇게 묶어가지고 초기화를 하시면 됩니다. 3차원 어레이도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느낌이 어떻습니까? 네, 2차원 어레이나 3차원 어레이를 이렇게 그냥 쓰는 것은 상당히 불편하죠. 그래서 어, 훨씬 더 많은 경우에 이렇게 이니셜라이저를 직접 제공해 주는 것보다는 for 룹을 중첩해서 네스티드 룹을 이용을 해서 초기화하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자, 멀티 디멘전 어레이를 파라미터로 패싱할 때 어떻게 하는가? 이 부분도 제가 문법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세히 원리를 설명드리면 너무 복잡하니까 현 단계에서는 그냥 문법만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2차원 어레이를 정의합니다. 그리고 이제 로우의 개수, 컬럼의 개수를 이렇게 컨스탄트로 그냥 정의해서 심볼의 형태로 사용을 했습니다. 자, 2차원 어레이 전체를 보내기 위해서는요. 그냥 어레이를 그대로 보내면 됩니다. 그대로 보내면 되고요. 받을 때는 어떻게 받느냐? 네, 받을 때는요, 이와 같이 받으면 됩니다. 일단 블라켓이 두 개가 들어갑니다. 왜냐? 2차원 어레이이기 때문이죠. 2차원 어레이는 블라켓이 두 개가 들어가고 3차원 어레이도 블라켓이 세 개가 들어갑니다. 그런데 한 가지 조심할 점은요. 맨 앞에 있는 블라켓은 비워놓고 뒤에 블라켓은 이 사이즈를 제대로 채워주셔야 한다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 보시면 어레이가 로의 개수가 있고요. 컬럼의 개수가 있죠. 로의 개수는 비워두시고요. 두 번째 나오는 블라켓, 이 부분은 컬럼의 개수는 반드시 써주셔야 합니다. 자, 이 부분이 왜 그런지는 제가 설명을 안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을 설명을 하려면 어레이의 포인터라는 개념을 설명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 너무 어렵거든요. 그래서 원리는 이 부분은 지금 상태로는 이해하려고 하시지 마시고요. 그냥 문법적으로 그대로 기억을 해주십시오. 2차원 어레이 보낼 때 어떻게 하는가? 어레이 이름을 보낸다. 받을 때는 이렇게 블라켓을 그 두 개를 쓰는데 앞에 건 비워두고 뒤에 있는 거는 채워놓는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십시오. 자, 이 부분 아까 제가 설명드린 그 규칙을 다시 한번 리뷰하면 이렇게 됩니다. 보낼 때는 1차원 어레이도 어레이 이름을 보낸다. 받을 때는 빈 블라켓으로 받거나 또는 포인터로 받는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자, 이 문제 잠깐 리뷰해 볼까요? 여기에 뭐가 들어갈까요? 네, 기억하시는 분들은 네, 이렇게 답을 정확하게 써주셨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자, 그러면 다음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여기에는 2차원 어레이죠. 2차원 어레이고요. 2차원 어레이의 사이즈 보내는 거는 조금 복잡하기 때문에 제가 다 그냥 컨스탄트로 썼습니다. 자, 이걸 보시면은 이 베이스가 날아가죠. 베이스는 2차원 어레이의 이름입니다. 받을 때는 어떻게 받아야 할까요?
받을 땐 이렇게 받습니다. 여기에 이렇게 그 포멀 파라미터 변수의 이름을 써주시고요. 블라켓을 2개 써주시는데 두 번째 블라켓에는 앞에 그 보내는 파라미터하고 같은 숫자를 써주시고요. 첫 번째 블라켓은 비워 두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어레이 사용법은 다음과 같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 문법을 그대로 외워주시면 되겠습니다. 보낼 때는 어레이 이름을 보낸다. 받을 때는 블라켓을 디멘전만큼 써주시고 첫 번째 건 비워놓고 나머지는 채운다. 기억해 주십시오. 자, 여기에서 제가 한 가지 예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제가 문제를 좀 소개해 드릴 텐데요. 자, 일단 다음과 같은 파일 안에 이런 데이터가 들어가 있습니다. 자, 이거 보시면 학번이고요. 학생의 이름, 전화번호입니다. 학생 이름 뭐 제임스 본드, 브루스 웨인, 그다음 피터 파커, 앤드 클라크 켄트 등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름은 그냥 규칙을 정하겠습니다. 앞에 2개의 단어로 구성되는데요. 첫 번째 게 first name이고 두 번째 게 last name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항상 모든 이름은 2개의 단어로 구성됐다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그 스캔F를 사용해서 그 2개의 이름을 입력받을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들어가 있는 텍스트 파일을 읽어서 출력하라. 이 부분이 되는데요. 이 부분을 어레이를 이용을 해서 구현을 해 보십시오. 자, 여기 보시면은 그 스튜던트 넘버가 들어가 있는 어레이가 있고요. 이름도 first name이 들어가 있는 어레이, last name이 들어가 있는 어레이, 그리고 전화번호가 들어가 있는 어레이. 이렇게 한번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 문제는 2차원 어레이가 필요합니다. 왜 그럴까요? 네, 왜냐면 여기에 들어가 있는 정보들은 대부분 스트링이죠. 스트링 자체가 캐릭터의 어레이인데 이 스트링의 어레이를 저장하려면은 스트링의 어레이가 필요하죠. 근데 스트링이 1차원 어레이니까 스트링의 어레이는 어레이의 어레이, 즉 2차원 어레이가 필요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2차원 어레이가 있어야지 풀 수 있는 문제가 되는 거죠. 연습 삼아서 한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 챕터의 마지막 이슈로 소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소팅이 뭔지부터 말씀을 드리죠. 자, 이렇게 우리한테 하나의 리스트가 있습니다. 근데 이 리스트는 보통 어레이로 표현합니다. 그냥 보시면은요, 그냥 사이즈 6짜리 어레이가 있고, 그 6이라는 사이즈 속에는 4, 3, 8, 1, 9, 2라는 숫자가 들어가 있다고 그냥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소팅이라는 거는요, 큰 엘리먼트부터 또는 작은 엘리먼트부터 크기의 순서대로 나열을 하는 것, 그러니까 순서를 바꿔주는 것을 소팅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그 작은 엘리먼트부터 큰 엘리먼트 순서로 소팅을 하면 이렇게 나옵니다. 위에 있는 엘리먼트를 그대로 들어왔는데요. 제일 작은 거 1이 들어왔고요. 그 다음 작은 2가 다음, 그 다음 작은 3이 여기 오고요. 이런 식으로 작은 엘리먼트부터 큰 엘리먼트의 순서를 바꾸는 과정이 소팅입니다. 네, 소팅에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오름차순, 영어로는 ascending order로의 소팅이 있고요. 반대로 내림차순, 그러니까 큰 숫자부터 작은 숫자로 이렇게 역으로 내려오는 순서가 있습니다. 내림 차수는 descending order라고 부릅니다. 이런 두 종류의 소팅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두 가지 그 소팅을 하는 알고리즘은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하나를 배우면 나머지 하나는 그냥 거저 배우는 게 됩니다. 따라서 이번 강의에서는 오름차순 소팅 하나만 설명하겠습니다. 네, 소팅하는 방법은 굉장히 많습니다. 뭐 이렇게 셀렉션 소트, 버블 소트, 인서션 소트, 또는 퀵 소트, 머지 소트, 힙 소트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소팅 알고리즘은 전공 2학년 때 데이터 구조라는 과목에서 배우게 됩니다. C 프로그래밍에서는 딱 한 가지 알고리즘을 설명을 드릴 텐데요. 소팅 중에서 가장 쉬운 알고리즘의 하나인 셀렉션 소트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셀렉션 소트 아이디어는 사실은 아주 단순합니다. 자, 전체 리스트, 네, 어레이로 표현을 하죠. 그 리스트를 소팅된 파트와 소팅되지 않은 파트로 구분을 합니다. 그러면서 소팅 안 된 파트 중에서 가장 작은 엘리먼트를
소팅된 파트 쪽으로 자꾸 집어넣는 그런 방식입니다. 자, 예를 하나 들어보도록 하죠. 자, 여기 벽이 있습니다. 이 벽의 의미는 소팅된 파트와 소팅되지 않은 파트의 경계선을 나타냅니다. 자, 초기 상태는 전혀 소팅이 안 돼 있죠. 소팅이 안 돼 있으니까 벽이 왼쪽에 있습니다. 이 말은 그 여기에 소팅된 파트는 아무것도 없고요. 어레이 전체가 소팅 안 된 파트에 속한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럼 이 상황에서 그 셀렉션 소트를 진행을 하려면은요. 소팅 안 된 파트 중에 가장 작은 엘리먼트의 위치를 찾는 겁니다. 가장 작은 엘리먼트의 위치를 찾아야 된다는 거죠. 자, 어떻게 하는지 보겠습니다. 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쭉 따라가면서 현재 값보다 제일 작은 값이 어디 있느냐 그걸 찾아서 그 인덱스를 캐치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어디입니까? 8이죠. 8이니까 0, 1, 2, 3입니다. 3번 엘리먼트가 가장 작은 값이다 라고 찾아내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는요. unsorted 파트에서 소팅 안 된 파트에서 첫 번째 위치에 있는 엘리먼트하고 그 가장 작은 엘리먼트를 바꿉니다. 바꾸면 어떻게 될까요? 8이 여기로 오고 23이 여기로 오는 거죠. 위치가 바뀌게 됩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8이 여기로 왔고요. 23이 여기로 왔습니다. 근데 이렇게 바꾸고 나면은요. 이 벽을 한 칸 오른쪽으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자, 왜 그럴까요? 자, 8이 여기 왔습니다. 8의 정체는 전체 엘리먼트 중에 가장 작은 것입니다. 그러면 이 파트를 잠깐 보시면은요. 자, 요 왼쪽 파트는 전체 중에 가장 작은 거 하나가 있고요. 그 하나는 딱 엘리먼트 하나짜리 리스트를 나타냅니다. 그러면 이 파트를 소팅된 리스트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가장 작은 엘리먼트 하나 갖다 놓고 그 파트는 소팅되어 있는 리스트다 말할 수 있을까요? 네, 말할 수 있죠. 말할 수 있습니다. 가장 작은 엘리먼트 하나를 갖다 놓으면은 그 파트 자체가 소팅된 리스트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왼쪽에 있었던 이 벽을 한 칸 이쪽으로 이동시킵니다.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냐면 똑같이 합니다. 이 중에서 가장 작은 엘리먼트를 찾아보겠습니다. 어떻습니까? 가장 작은 엘리먼트는 네, 23이죠. 23입니다. 그럼 23을 또 첫 번째 엘리먼트, unsorted 파트 중에서 가장 왼쪽에 있는 엘리먼트하고 바꿉니다. 바꿔치기 하는 거죠. 그럼 23이 여기로 오고 78이 여기로 갑니다. 그럼 이 상태에서요. 얘는 가장 작은 거고요. 23은 두 번째로 작은 겁니다. 그러면 8하고 23을 이렇게 붙여놓으면 그 부분은 소팅 됐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는 가장 작은 거, 두 번째는 그 다음 작은 거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벽을 또 한 칸 이쪽으로 이동시킵니다. 다음으로 가죠. 이 중에서 가장 작은 걸 찾습니다. 32죠. 그리고 첫 번째 엘리먼트 45하고 바꿉니다. 자, 그러면 이 왼쪽은 8, 23, 32가 되니까 소팅됐다고 말할 수 있죠. 그래서 벽을 뭐 0번, 1번, 2번에서 3번까지 이렇게 바꿉니다. 이걸 계속 반복하는 겁니다. 자, 언제까지 바꿀까요? 이와 같이 벽이 여기까지 왔고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는 벽이 이 위치에 도달하게 되죠. 근데 이 위치에 도달하면은 오른쪽 파트에 엘리먼트가 하나밖에 안 남습니다. 그러면 사실은 그쪽에서 뭐 엘리먼트가 하나가 있을 때는요. 언소티드 파트라고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엘리먼트 하나짜리니까 그냥 그거 갖다 넣으면은 소팅된 리스트로 이어 붙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알고리즘을 쭉 반복하면은 벽이 결국 여기까지 위치하게 됐고요. 사실은 여기까지 위치했을 때는 작은 엘리먼트는 왼쪽으로 가고 맨 마지막 엘리먼트는 가장 큰 거 하나가 남기 때문에 이 위치에 왔을 때는 그냥 루프 한번 더 돌릴 필요 없이 그냥 벽을 제거해 버리면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 알고리즘이 셀렉션 소트입니다. 그래서 만약 이 다음 슬라이드에서는요, 이 알고리즘을 프로그램 코드로 보여드릴 텐데요. 지금 제가 그림으로 설명드린 이 과정이 이해가 안 가셨다면 다시 한번 반복해서 들으시고 이 메커니즘을 꼭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네, 앞장에서 설명드린 셀렉션 소트를 프로그램 코드로 바꾸면은 이와 같이 됩니다. 네, 일단 비디오를 잠깐 멈추시고 이 코드가 어떻게 구성됐는지 여러분 눈으로 한번 훑어보시면 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서 이 코드를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근데 제가 그 프로그램 코드를 읽을 때 트릭을 한 가지 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프로그램 코드를 잘 이해할 수 있는가. 자, 비유를 하나 들어보죠. 여러분, 영어 문장이 아주 긴 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문장 구조가 복잡해서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이랬을 때 딱 두 가지를 찾으면 문장을 이해하기가 쉬워집니다. 무엇일까요? 아주 긴 문장에서 딱 두 가지를 찾으면은 문장이 해석되기 시작합니다. 그 두 가지는 바로 주어하고 메인 동사죠. 메인 동사. 일단 주어하고 메인 동사를 찾으면은 다른 문제가 해석이 되기 쉽게 되는 거죠. 자, 프로그램 코드에서 주어에 해당하는 게 뭐냐면 변수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프로그램 코드를 이해하실 때 변수가 어떤 용도로, 어떤 목적으로 사용되는지를 명확하게 이해하시면 프로그램을 이해하기가 쉬워집니다. 반대로 프로그램을 작성하실 때에는요, 내가 이 문제를 풀 때 어떤 변수를 이용해서 풀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정의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마치 여러분이 소설을 쓰신다면 소설에 나오는 인물들, 캐릭터들이 어떤 인물인가, 무엇을 하는가를 정의해야지 스토리가 나오는 것처럼 프로그램을 짤 때에는 여러분이 반드시 그 변수에 대해서 고민을 잘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무슨 변수를 어떻게 사용해서 풀 것이냐, 이 관점에서 보셔야 합니다. 자, 그럼 이 문제를 한번, 이 프로그램을 해석해 보겠습니다. current라는 변수가 있죠. 이 current의 역할은요, 벽의 위치를 말합니다. 자, 벽이 여기에 있으면은 current가 0입니다. 벽이 여기에 있으면 current가 1입니다. 벽이 여기 있으면 current가 2입니다. 그래서 벽의 위치가 current라는 거죠. 근데 좀 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current는 벽보다 바로 다음에 있는 엘리먼트의 인덱스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 위치가 current가 0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럼 바로 다음에 있는 인덱스의 위치가 0입니다. 현재 이 상태는요, current가 1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럼 current의 의미는 벽 바로 다음 위치에 있는 이 인덱스의 값이 되는 거죠. 이 인덱스가 이제 1이니까 current가 1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current를 이제 반복시키면서 증가시킵니다. 초기 상태는 current가 0이 되고요. 반복할 때마다 current를 1씩 증가시킵니다. 그러면 이 current를 1씩 증가시킨다는 것이 곧 벽을 하나씩 증가시키는 그 오른쪽으로 보내는 것과 같아지는 거죠. 자, 그런데 제가 아까 이런 말씀 드렸죠. 벽이 여기까지 오면은 더 이상 진행할 필요 없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왜냐면 벽이 여기 맨 마지막 위치에 있다는 뜻은 제일 큰 엘리먼트 하나가 남았다는 뜻이기 때문에 그냥 그 순간에 벽을 없애버리면 그냥 소팅된 결과를 얻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이 위치가 이제 보통은 여기 그 부등호 다음에 사이즈가 나오는데 여기는 사이즈가 아니라 사이즈 마이너스 1이 된다는 거죠. 왜냐? 맨 마지막 부분은 한 바퀴는 돌리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루프의 바디를 보겠습니다. 이제 커런트가 벽의 위치,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벽 바로 다음 엘리먼트의 인덱스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 부분 기억해 주시고요. 자, 여기 세 개의 변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 개의 변수를 이용해서 이 코드가 있는데 이 코드에 두 블럭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잠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 이 스몰 리스트는요. 아까 제가 그 알고리즘 설명드릴 때 가장 작은 엘리먼트를 찾아서 그 엘리먼트와 이 엘리먼트를 바꾼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 스몰 리스트라는 거는 이 가장 작은 엘리먼트의 위치, 인덱스를 나타내는 변수입니다. 인덱스를 나타낸다는 거죠. 자, 이 부분까지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프로그램 코드 중에 쉬운 부분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이 부분부터 설명드리죠. 자, 이 코드 아마 여러분들 눈에 좀 들어오실 겁니다. 네, 바로 그 exchange 하는 코드죠. 이 부분은요, 리스트의 current하고 리스트의 small list를 바꿉니다.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아까 제가 current는 벽 바로 다음 엘리먼트의 위치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리스트 블라켓 current의 의미는 이 위치에 있는 밸류를 말합니다. 자, 이 변수하고 그다음에 리스트 스몰 리스트는요. 아까 제가 스몰 리스트가 얘를 가리키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리스트의 스몰 리스트 하면은 이 숫자가 됩니다. 그러면 78하고 23을 바꾸라는 뜻이 여기에 보시는 이 코드의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파트는 뭘 하는 파트일까요? 네, 다들 아시겠지만 여기서 스몰 리스트를 찾아내는 과정입니다. 즉, 이 unsorted area 중에서 가장 작은 엘리먼트가 어디에 있는가 그걸 찾아내는 코드가 여기 보시는 이 코드라는 것입니다.
자, 스몰 리스트는 맨 처음 커런트에서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커런트가 자, 여기죠. 자, 스몰 리스트가 여기다 라고 보고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얘가 가장 작은 엘리먼트다 라고 가정하고 시작하는 거죠. 하지만 여기서 시작해서 그 다음 거를 다 비교를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current 플러스 1, 즉 여기부터 시작을 해서 맨 마지막 사이즈까지 여기 이제 이퀄이 없으니까 실제로 사이즈 마이너스 1까지 보는 겁니다. 여기까지를 계속 워크라는 변수를 통해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쭉 스캔해 가는 거죠. 스캔하면서 다음과 같이 합니다. 자, 리스트 오브 워커가 리스트 스몰 리스트보다 작으면, 즉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요. 우리가 비교하는 거는 그 스몰 리스트와 워크를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스몰 리스트는 인덱스고요. 워크도 인덱스죠. 그러니까 그 엘리먼트하고 엘리먼트를 비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리스트 워크하고 리스트 스몰 리스트를 비교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 부분이 워크하고 스몰 리스트 비교하는 게 아니라 그 엘리먼트 비교한다는 걸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왼쪽 게 더 작으면 지금 내가 보고 있는 그 엘리먼트가 현재 스몰 리스트 번째 엘리먼트보다 작으면 그 스몰 리스트에 워크를 집어넣어라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현재까지 가장 작았던 엘리먼트보다 더 작은 게 발견되면 현재 엘리먼트의 위치를 스몰 리스트에다 집어넣어서 얘가 정말 더 작은 엘리먼트의 위치다 라고 기억하라는 뜻입니다. 그럼 이 루프를 계속 끝나게 되면요 스몰 리스트 속에는 가장 작은 엘리먼트의 위치 인덱스가 들어가게 됩니다. 네, 조금 전에 보여드린 selection sort 펑션은 꼭 한번 실행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실행하시기 편하게 해드리기 위해서 제가 메인 펑션을 하나 이렇게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이 메인 펑션을 이용해서 앞 슬라이드에서 소개한 selection sort를 이 밑에다 붙이시고 같이 결합해서 파일을 하나 만든 다음에 컴파일해서 실행해 보시기 바랍니다.